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 디트로이트 대 천사 경기입니다. 요즘에 디트로이트 분위기가 되게 좋죠. 얼마 없는 선발 자원, 제가 몬테로랑 스쿠발 말고는 좀 디트로이트의 선발진들이 나가리가 많이 됐어요. 부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나가리가 됐는데, 사실 카이더 몬테로도 나쁘진 않은 선수입니다. 직전 경기 때 이제 5이닝 2실점 정도로 뭐 요즘에 계속 꾸준하게 괜찮게 해요. 얘가 저기다 4경기만 갖고 왔는데 중간에 이제 5이닝 6실점, 뭐 7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못하다가, 요즘에는 몬테로가 디트로이트가 믿고 쓰는 선발이니만큼 나름대로 해주고는 있다. 이닝 소화 같은 게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뭐 충분히 승리 투수 요건도 꽤나 많이 만들고 가기도 하고요. 요즘에 분위기는 괜찮은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코아노비치 같은 경우는 천사에서 이상하게 잘해. 요즘에 얘가 이제 7월 달쯤에 먼저 콜업을 시켰다가 그때는 별로 못했거든요. 그때 막 3이닝 5실점 4이닝 7실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콜업을 다시 시킨 다음에 갑자기 워싱턴대로 7.2이닝 동안 2실점 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경기라고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의 구사하는 구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좀 맞춰 잡는 유형의 선수인 것 같아요. 보다시피 뭐 이렇게 땅볼 같은 것들 되게 비율도 높고 한데, 고무적인 거는 뭐 피홈런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볼넷도 엄청 주지는 않는다. 올 시즌에 이제 5경기 동안 26.2이닝, 뭐 피홈런 4방, 볼넷 7개 이 정도로 좀 준수하게 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다시 콜업된 이후에는 이렇게 3.20 정도로 삼진 잡는 능력은 별로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마침 지금 이제 양팀의 빠따 분위기라든지 이게 너무 상반돼 있어. 디트로이트는 잘 치고 승리도 많이 챙겨가고, 천사는 빠따도 지금 안 통하고 있는데 그냥 경기를 많이 못 이깁니다. 두 팀이 지금 디트로이트는 6연승, 천사는 7연패 막 이렇게 받고 있는데, 천사는 최근 한 15경기 이렇게 잡아도 2승밖에 없어요. 2승 13패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사실 빠따가 사실 좀 올라갔다가 약간은 내려가는 모양새긴 합니다. 최근 2경기 동안 6안타, 5안타. 천사와의 시리즈에서 빠따가 엄청 잘 터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그 전에 제가 이제 톡켈슨이라든지 캐리 카펜터 이런 애들 올라오고 있다, 유망주 빠따들도 조금 역할을 해주고는 있다 이랬는데, 저는 일단 이런 구도면은 내일도 디트로이트 쪽을 무난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분석상으로 이거는 특별히 튀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천사도 사실 원정에서 그렇게 잘하는 팀도 아니고 히트승에 언더가는 게 제일 맞는 조각처럼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거라면은 이 코아노비치의 저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디트로이트 빠따가 이 천사와의 시리즈에서는 조금 모자라다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더를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디트로이트 승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싹 대 텍사스 경기, 이 경기는 일단 선발 차이가 좀 나죠. 나스트리니는 얘가 아마 올 시즌 초반에 좀 올라왔었어요. 4월달 5월달 이때. 근데 그때는 되게 못했어. 지금 여기는 0승 5패 8.39, 이게 전부 다 4월달 5월달 6월달 간간히 올라왔을 때 전적들이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사실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승패도 안 좋고 방어도 되게 안 좋은데,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선 이랬습니다. 4경기 동안 18.1이닝에 14K 2.48 뭐 이 정도였는데, 마이너리그 일지 같은 거 봐도 그 전에 뭐 7월달이나 이럴 때는 별로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볼넷도 많이 주고. 그나마 요즘에는 볼넷 같은 것들이 조금 줄면서 비교적 나아가지고 올렸다. 아무래도 화싹은 올 시즌 이미 뭐 시즌 어느 정도 접은 상태이고, 아주 뭐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상대 전적도 지금 텍사스가 6대 0으로 크게 앞서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얘네들의 상대 전적상으로는 6대 0이지만은 한 점 차 승부가 이제 3번이나 될 정도로 텍사스가 엄청 쉽게 이긴 것까지는 아니긴 했었어요. 마침 지금 텍사스도 빠따적으로 뚜렷하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드릴만한 것 같은데, 어쨌든 화싹은 지금 또 6연패에 빠져 있죠. 얘네들도 참 전적이 좋지가 못한데, 이 와중에 텍사스의 선발은 이볼디다. 물론 이볼디도 요즘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볼디가 제가 몇 번 그 이닝은 되게 잘 먹어준다, 막 7이닝 먹는 경기가 엄청 많았다 이랬었는데, 한동안 계속해서 막 7이닝 먹고 그러다가도 자빠지는 게 이볼디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점이 좀 많습니다. 볼넷 같은 거 적고 피홈런도 그리 많이 주진 않는다 이렇긴 한데, 몰아맞는 안타도 꽤나 있고요. 그냥 이볼디 역시 요즘이 좋은 시점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들 이 나스트린이 상대로 이볼디를 낮게 폄하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무난하게 텍사스 쪽 보는 게 제일 옳은 시각으로 보이는데, 배당도 그렇고 메리트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미러키 대 샌프란시스코, 얘네들은 둘 다 잘 맞고 못 치는 애들입니다. 둘 다 이제 좀 최근 한 몇 경기 정도 이렇게 성적들을 보면은 둘 다 이제 마운드
전부 3점대 초중반 방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와중에 타격은 뭐 한 2할 2푼, 2할 3푼 이 정도로 그냥 비슷비슷해요. 두 팀의 색깔이. 또 홈런도 잘 못 치는 팀들이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빠따적으로나 이렇게 마운드로나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두 팀 다 8.5 기준 최근에 언더도 꽤나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에런스 발레가 약간 좀 피홈런이 많은 투수기는 해요. 그래도 미러키 이적 이후에 제가 한 8경기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피홈런도 조금 줄어있고, 더구나 미러키 이적 이후에는 이렇게 홈이랑 원정 편차, 직전 경기도 이제 오클랜드 원정이었는데 4이닝 3실점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정도 최근 4경기는 7.89, 그냥 미러키 이적 이후에 이렇게 그 홈구장에서는 되게 잘하고 원정에서는 못하는 이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빠따를 서로 간에 못 치고 마운드적으로는 괜찮은 팀이다 이러면은 저는 그냥 흐름 따라가고 지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헤이든 버드송 역시 얘는 뭐 직전 경기 때는 4이닝 무실점으로 그나마 전에 비해서는 낮기는 했는데, 그냥 최근 4경기 동안 7.80이에요. 초반에 콜업 됐을 때는 스토프를 바탕으로 2.97 정도로 조금 해줬다면은 요즘에는 좋은 양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밀키승의 언더보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세인트루이스 대 샌디에고 경기, 소니 그레이랑 마이클 킹이 붙는데, 자, 소니 그레이는 요즘에 피홈런이 정말 문제예요. 제가 몇 번 지난 몇 년을 통틀어도 소니 그레이는 피홈런적으로는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투수였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벌써 140이닝 동안 20피홈런, 지난 시즌에 벌써 2배에 달하는 피홈런을 맞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얘가 꽤 잘했는데, 그때 이제 120이닝 동안 11피 홈런을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뭐 이닝을 조금 더 하긴 했어도 20피 홈런을 넘겼고, 더구나 최근 7경기 동안 12피 홈런을 맞으면서, 이게 좀 피 홈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요. 방어도 높고. 그래서 일단 소니 그레이는 보기보다 안정감은 요즘엔 좀 떨어져요. 자, 마이클 킹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제가 9경기만 가지고 왔는데, 물론 실점이 많았던 적도 있어. 직전 경기 같은 경우 5이닝 동안 5실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자책점은 1점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방어율 같은 것들은 그래도 유지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올 시즌 초반에 볼넷이 많아서 고생했던 점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다소간에 안정돼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선발 투수상으로 이거는 저는 마이클 킹이 그렇게 꿀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소니 그레이한테. 근데 세인트루이스가 생각보다 빠따를 조금 치고, 그리고 샌디에고 역시 이게 좋았던 빠따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해요. 요즘에는 홈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얘네들이 이상하게 홈구장이 페코파크가 되게 넓은 구장이고 좀 홈런도 많이 안 터지는 그런 구장인데, 올 시즌에 홈에서는 홈런이 92개고요 원정에서는 62개란 말이죠. 원정 가면은 홈런은 잘 못 친다. 근데 타율상으로는 홈에서 248, 원정 280으로 원정에서는 타율이 또 확 뛰어요. 그래서 내일 이 소니 그레이를 상대로 과연 이런 홈런으로 괴롭힐 수가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은 되기는 하는데,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샌디에고는 홈보다는 확실히 원정에서 안타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양상들이 발견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냥 고민되는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투수는 조금 밀린다고 봐요. 소니 그레이임에도 불구를 하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세인트루이스가 빠따를 조금 쳐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오바도 조금 보고 샌디에이고 승, 이게 마이클 킹이 요즘에 이렇게 방울 자체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닝 소화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자책점과 실점의 괴리는 조금 있는 편이어서 저는 오바도 보고 샌디에이고 승 사이드, 둘 다 배당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 대 마이애미 경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얘네들의 시리즈를 가늠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제도 이제 구성상으로는 프리랜드 대 마이어 구도면은 그 전날이었던 이제 무뇨즈 대 퀀트리 구도보다도 점수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전날에는 17점, 어제는 이제 10점 정도 이렇게 났었죠. 전부 다 언더오버 상으로는 기준점에 근접하긴 했습니다만은 점수가 많이는 났는데 언더오버는 조금 이게 상반된 부분이 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애들은요, 블레이락이랑 벨로조 모두 다 이제 얼마 안 던진 애들이에요. 블레이락도 올 시즌이 첫 시즌이고 지금 4경기 정도 던졌는데 생각보다 잘합니다. 6월달에 한번 올렸다가 다시 8월 이제 중순 들어서 쓰고 있는데, 보다시피 방어율이 괜찮습니다. 그냥 피홈런 같은 부분들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가끔가다 볼넷을 조금 줄 때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에 애리조나, 샌디에고, 양키스 이런 어려운 상대들을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6회까지도 던지고 방어율도 준수하거든요. 생각보다는 잘 막는다. 나름대로 콜로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쓸만한 애처럼 보인다, 이런 성격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렌테 벨로존 제가 몇 번 칭찬을 했었는데, 이렇게 8월 달에 들어서 잘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콜업 이후에도 한번 보스턴한테 털린 거 말고는 크게 문제되는 점이 별로 없었거든요. 7월 달에 이제 좀 고전하다가 마이너리그 갔다 오고, 마이너리그 나쁘지도 않았었어. 그래서 다시 콜업을 시켰더니 8월 달에 4경기 동안 1.57로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직전 컵스 상대로 한번 4.2이닝 6실점, 피홈런을 3방이나 맞는, 약간은 그전만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어쨌든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괜찮거든요. 그냥 걱정되는 거는 저는 벨로조가 약간 직전 경기 안 좋았다는 거. 근데 물론 이때는 컵스가 좀 잘 치기도 하는 시기긴 해요. 컵스가 요즘 빠따가 되게 좋은데 벨로조도 엄밀히 말하면 컵스가 엄청 잘 칠 때 그때 이제 좀 고전한 거긴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좀 변호 조금 해보고 싶고, 사실 지금 콜로데 마이애미 얘네 구도상으로도 지금 쿠어스에서 계속 경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콜로라도가 빠따를 막 시원시원하게 엄청 잘 치냐? 그것도 아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언더라든지 마이애미의 프랜사이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나는 배당 대비 언더도 괜찮아 보이고 마이애미 쪽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네요. 근데 이 블레이락이라는 친구가 여태 뭐 애리조나, 샌디에고, 양키스 이런 애들 상대로도 되게 잘했는데 과연 마이애미는 쉽게 요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조차 드는데 어렵네요 좀. 근데 언더는 나는 기준점도 괜찮고 이름값 대비 꽤나 하는 애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기준점이 조금 높아 보여가지고 언더 같은 것들은 볼만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매치 경기인데요. 라인 넬슨이랑 피터슨이 부는데 둘 다 요즘에 되게 잘하는 애들입니다. 단적으로 얘네 둘 모두 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넬슨은 여기 밑에 적힌 것처럼 2.76, 뭐 이닝도 많이 먹고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먹은 셈이고 볼넷도 많이 안 주고 피홈런도 적다.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 시즌 전체 방어율 대비 최근 활약은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피터슨도 10경기 동안 2.47, 넬슨에 비해서는 삼진 못 잡고 볼넷 좀 많이 준다. 10경기 동안 삼진 46개, 볼넷 24개, 대신에 피홈런도 뭐 4방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스터프적으로는 잘 안 보여도 나름대로 잘 막아주거든요. 제가 여기에는 최근 5경기만 가지고 왔는데 5경기뿐만 아니라 한 10경기로 늘려봐도 충분히 그냥 잘하고 있다 이런 투수예요. 그래서 둘 다 요즘에는 분위기가 매우 좋은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8.5는 다소간에 만만해 보이긴 합니다. 저는요 언더 쪽으로 둘 다 요즘에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넬슨도 사실 그런 선수예요. 홈보다는 원정에서 이렇게 통산 방울도 그렇고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한 친구긴 하다. 대신에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포심 같은 경우도 55%나 구사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포심이 많이 올라왔다. 피안타율도 많이 떨어지고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피터슨은 올 시즌 들어서 싱커 구사를 높이면서 예년에 비해서는 땅볼 빈도가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린 것 같은데 일단 피터슨의 올 시즌 투구 구사율의 변화를 보면은 2023년 대비 작년 대비 싱커가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이 됐잖아요. 이러면서 조금 더 피홈런도 적어지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해진 것 같다. 땅볼 비율이 높다든지. 얘네들의 둘 간의 시리즈가 두 경기 모두 다 한 11점, 13점 이렇게 났는데 그 전에 비해서는 점수가 조금 덜 날만도 하다고는 싶어요. 수수들의 퀄리티도 그렇게 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애리조나의 코빈 캐롤 같은 애들, 애리조나가 지금 빠따적으로 빵꾸가 되게 많거든요. 대신에 코빈 캐롤이 지는 상황에서도 3런을 갈긴다든지 어제는 또 말로 홈런도 치고 이러면서 역전까지 했는데 이거는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애리조나의 빠따 저력도 조금 있을 것 같다. 뭐 애리조나 승이라든지 뭐 언더 이런 쪽으로 볼 텐데 솔직히 지금 이 두 팀 간의 시리즈는 언더 보기는 많이 무섭기는 하네요. 다음 신시내티 대 오클랜드 경기. 제가 아까 신시내티가 원래 어제 좀 마이너리그 선발을 올렸을 거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불펜데이를 생자로 다 돌렸어요. 그래서 신시내티는 최근 두 경기 모두를 불펜데이를 돌린 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불펜 소모가 엄청 많습니다. 이 와중에 오클랜드도 어제는 오스발도 비도를 쓰긴 했지만은 비도가 잘 막아줘가지고 주력 불펜들을 모두 다 썼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클랜드도 오타니즈, 퍼거슨, 밀러 이런 주력 불펜들이 전부 다 연투에 빠져 있어요. 지금 두 경기 동안 이제 메이스 밀러는 31구, 25구 이렇게 던져가지고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양팀 모두 다 불펜 쪽에 좀 구멍이 많다는 점인데 이 와중에 선발구도 역시나 신시내티는 아귀아르 얘는 좀 긴 이닝도 던질 수가 있죠. 직전 경기 때 6이닝, 저번 경기 때는 뭐 4이닝 이렇게 던졌는데 두 경기 동안 뭐 12이닝에서 4실점 이 정도로 했었고 얘는 그래도 좀 긴 이닝을 던질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뒤쪽에 신시내티의 불펜이 조금 모자라다는 점. 예를 들어서 오클랜드가 이 아귀아라를 일찍 내린다면은 왜냐면 얘가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었거든요. 올라와서는 괜찮게 해주고 있는데 오클랜드 빠다가 얘를 초반에 조금만 공략을 해준다거나 일찍 내려보낸다면은 신시내티 역시 불펜에서 문제를 겪을 수가 있고요. 오클랜드 선발 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경기 동안 뭐 2이닝, 1.2이닝 이렇게밖에 안 던졌어요. 기본적으로 아마 내일 긴 이닝을 던지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글쎄 오클랜드는 사실 좀 롱맨으로 호건 해리스 같은 애들도 쓸만도 하고 스트리플링이라든지 롱맨으로 쓸 애들이 꽤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얘네들의 지금 가장 좋은 불펜들은
전부 다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좀 생각상으로는 오바 보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서로 간의 불펜 문제도 그렇고 사실 빠따적으로 지금 신시애티가 좋지는 못합니다. 신시애티는 늘 이제 그 피홈런 쪽으로 홈런이 가장 잘 터질 만한 이런 홍구장을 쓰고 있기도 한데 요즘에 신시애티 빠따가 좋지는 못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정도 선발 구도면은 오바를 볼만도 하겠다 그냥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오클랜드 역시 지난 한 2주 동안 760에서 737까지 조금 떨어졌다는 점, 확실히 빠따적으로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 이런 게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필라델피아 대 애틀랜타 구도. 지구 라이벌답게 많이 만나고 있는데 애틀랜타가 작년만 못한 빠따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필라델피아 상대로 전적이 3대 6이에요. 그리고 이 산체스 직전 경기가 이제 애틀랜타전이었는데 6이닝 3실점을 했습니다. 이런 구속 같은 점들이 좀 안 좋다가 직전 경기에는 평균 수준으로 회복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저기 워싱턴 상대로 9이닝 2실점 완투승도 거두고 직전 경기도 구속이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했는데 사실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요 얘도 방어율도 많이 오르고 원래 2점대 방어율이었으니까 방어율도 많이 오르고 올 시즌 들어서 싱커의 구속이 한 2마일가량 올랐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하면서 좀 좋게 봤었는데 이제 한 7경기 동안 이렇게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조금 회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은데요. 통상 뭐 애틀랜타전 상대 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특별히 볼 건 많이는 없는 것 같아. 그나마 못하다가 요즘에 좀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런 점은 칭찬해볼 만한 것 같고 애틀랜타가 또 홈런의 팀이잖아요. 근데 이 산체스는 올 시즌 146이닝 동안 피홈런이 6방밖에 없다. 샌프란시스코의 로건 웹이랑 같이 리그에서 가장 적은 9이닝당 피홈런을 자랑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내일은 애틀랜타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조금 이렇게 좀 약하게 평가받을 만도 하다 이런 생각들도 들긴 드네요. 애틀랜타의 모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맨날 늙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글쎄 올 시즌 예년에 비해서는 볼넷 같은 것들은 안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피홈런도 조금 늘었고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애틀랜타에서는 그렇게 믿을만하지는 못하고는 봐요. 저는 그래도 최근 3경기 동안 워싱턴, 천사, 샘프 빠따를 다 못 치는 팀들 상대로 2.65 정도로 준수하게 막아주긴 했었다. 이런 것들은 발견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태 통상 필라델피아와의 상대전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전 두 투수 모두 다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이 엄청 좋은 구간도 아니고 빠따적으로도 필라델피아가 되게 잘 치다가 직전 경기 휴스턴한테 마지막 게임 때 4만타에 그쳤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 내일은 두 팀 모두 다 이렇게 컨디션 오피스적으로는 좀 잘 칠만하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필라델피아가 요즘에는 불펜도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애틀랜타가 어쨌든 빠따가 뭐 좋든 안 좋든 선발이 애매하건 어쩌건 간에 기본적으로 불펜이 안정된 팀이고 최근 10경기 동안 뭐 8승 2패 어제도 이성적이었는데 최근 10경기 동안 8승 2패입니다. 더구나 8.5 기준으로 언더게임도 8번이나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은 돼요. 언더 보는 거 말고는 별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맞대결상으로도 올 시즌에 총 9번 붙어가지고 초반에 한 4게임 정도는 전부 다 오버였었거든요. 요즘에 최근 5번의 맞대결은 전부 언더 게임이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는 해서 저는 8.5 기준으로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 좀 해볼게요. 다음 경기 보스턴 대 토론토 경기. 어제는 이제 보스턴의 베이오, 토론토는 베시시였는데 베이오가 원래 토론토한테 엄청 약하다. 특히 펜웨이에서는 8점대 방어를 마크할 정도로 토론토 상대 전적이 안 좋다고 했는데 어제 베이오가 8이닝 동안 아주 잘 버텼습니다. 그런 경기도 해주고 해서 그냥 이 경기는 예측이 되게 어렵기는 해요. 커터 크로포드 요즘에 별로 못한다. 특히 이렇게 피홈런이 많은 구간이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 3경기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피홈런은 줄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는 토론토 상대로 1.1이닝 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중단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토론토를 상대하는 셈인데 요즘에 일단 크로포드가 안 좋았던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얘를 좀 깎아내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잘할 것 같지도 못할 것 같지도 않다. 그런 생각만 드는데 상대인 보우덴 프란시스는 요즘에 좋습니다. 시즌 토탈 전적 같은 것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5경기 정도 제가 여기 1.91 이렇게 적어놨는데 최근 3경기가 특히 7이닝, 7이닝, 8이닝 이렇게 먹으면서 실점이 2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3경기 상대가 천사, 시컵, 천사 이랬다는 점. 이때의 컵스는 요즘엔 잘 치지만 그 당시에는 빠따적으로 좋지 않았던 팀이기도 하고 프란시스가 요즘에 잘하고 있기는 한데 상대팀들이 조금 급이 낮았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포함된 최근 5경기 보면은 볼티모어나 양키스 이런 애들 상대로도 되게 잘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프란시스는 조금 이제 거품이 있긴 하더라도 상대팀이 약했다는 점을 꼽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활약 자체는 좋다.
저는 마운드적으로는 토론토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보기는 해요. 문제는 토론토 빠따 역시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 구도상으로는 보스턴은 어쨌든 최근 10경기 동안 전부 다 한 자릿수 안타에다가 홈런도 13방 정도로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볼넷도 많이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고, 이래서 보스턴의 OPS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토론토는 상승세지만은. 근데 이 토론토 역시나 한동안 홈런이 되게 많이 터졌는데 홈런 기세도 줄었고 막 6연승 달리다가 보스턴한테 또 이제 2연패로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글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어렵긴 합니다. 약간 예측하는 게. 개인적으로 그냥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스턴 대 캔자. 휴스턴의 이제 헌터 브라운도 제가 믿는 투수예요. 어제 나왔던 마이크 와카처럼 되게 안정적으로 잘 막아준다. 근데 마이크 와카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도 한 번씩 세금을 낼 때가 해봤자 한 4실점 정도? 그 정도라고 친다면은 헌터 브라운은 한 번씩 막 5.2이닝 5실점, 6이닝 7실점 이렇게 좀 거하게 맞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최근 10경기에 그 2경기 말고는 매우 다 잘해줘가지고 10경기 동안 60이닝, 2.85 이런 식으로 잘해줍니다. 피홈런도 적은 편이고, 올 시즌 초반에 되게 못했었어요. 켄자한테 한번 0.2이닝 동안 9실점을 했던 경기가 있거든요. 그 경기 이후로 이제 마이너리그 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헌터 브라운이 지금의 모습으로 꾸준하게 한 10경기 이상 잘 던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나 그냥 최근 4경기도 기록도 좋죠. 사실 얘를 뭐 깎아내릴 건 없어. 어쨌든 뭐 지난 시즌이나 올해나 켄자 상대로는 2번 정도 고전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 모습만큼은 진짜 안정적이죠. 반면에 이제 프레디 싱어 올 시즌 성적도 괜찮고 2022년에는 켄자의 에이스였는데 지금은 켄자가 괜찮은 애들을 사오면서 에이스까지는 아니지만 팀의 한 2, 3선발 정도로 잘해주는 투수긴 한데요. 최근 4경기 모습이 일단 안 좋습니다. 21.2이닝 동안 6.23 정도로 실점도 많고 이런 모습들이 발견은 돼요. 중간중간에 뭐 신시티 상대로 6이닝 무실점 이런 경기도 있었지만은 다른 경기들이 워낙에 안 좋고 피안타도 많아가지고 사실 막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아. 저는 선발 운영상으로는 휴스턴이 조금 낫다고 보는데 글쎄 이건 어디까지나 켄자의 빠따가 문제기는 해요. 켄자의 빠따는 정말 무섭거든요. 요즘에 홈런도 되게 많이 치고 최근 5경기 동안 홈런이 한 11방 정도? 이래서 좀 무섭기는 한데 반대로 브라운은 좀 피홈런을 해도 나름대로 면역이 있는 투수기도 하고 둘 다 땅볼 유도 비율이 괜찮은 애들이거든요. 스탯만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켄자 역시 얘네들이 잘하기는 하는데 불펜은 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얼색한테 당했거든요. 켄자에서 이번에 오클랜드에서 데려온 얼색이 가장 불펜에서 믿을만한 친구였는데 어제 털리기도 하고 다른 뭐 메카서라든지 구멍이 되게 많아요. 지금 켄자는요. 그냥 그런 점들 때문에 경기가 좀 길게 가거나 이러면 휴스턴 쪽이 조금 더 승기를 굳힐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듭니다. 선발도 밀릴 것도 없고 그나마 걱정되는 거라면 켄자의 빠따인데 휴스턴 역시 빠따로 어디 가서 꿀리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휴스턴의 승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LA 다저스랑 볼티모어. 자, 바비 밀러랑 포비치 구도잖아요. 다저스의 빠따가 요즘에 안 좋고 볼티모어도 안 좋은데 근데 어제는 글쎄 뷰러 대 번즈 구도면 그래도 번즈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단 말이죠. 두 팀 다 요즘 빠따는 되게 못 치니까. 근데 그 경기를 다저스가 잡았고 오늘도 바비 밀러 대 포비치. 이게 구도상으로 다저스 대 볼티모어 시리즈가 정말 예측하면 안 되는 경기라고 봐요. 둘 다 빠따는 못 치고 선발들도 지금 누구 하나 이렇게 믿고 내놓을 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바비 밀러도 지금 복귀 이후에 제가 사실 좀 섣부른 복귀다, 마이너리그에서도 볼넷이 너무 많았었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볼넷은 많이 안 준다고 하더라도 피홈런도 많고 2경기 동안 뭐 5.9 이렇게 마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마땅히 바비 밀러가 작년의 기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방울이 말해줍니다. 작년이랑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믿지는 못한 투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케이드 포비치 역시 뭐 볼티모어 내부적으로는 투수로서는 선발 투수로서는 가장 높은 순위의 유망주라고 합니다만은 그냥 올라올 때마다 별로 안 좋아요. 이제 또 이제 콜업한 지 한 3경기 정도 됐는데 3경기 동안 4.1이닝 6실점, 한 번은 6.1이닝 2실점으로 보스턴전 잘하고 다음 경기 또 휴스턴한테 5이닝 5실점. 그냥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저스 대 볼티모어 시리즈는 재밌을 것 같지만은 아무래도 내셔널리그나 아메리칸리그에서 다 손꼽히는 강팀이기 때문에 재미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돈 걸고 보면 안 된다는 게임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냥 지금 너무나도 양팀의 빠따가 말을 안 들어서 어제는 10점이 나긴 했지만은 볼티모어도 7안타, 다저스도 5안타에 그치는 그런 경기였었어요. 저는 그래서 언더를 보긴 하는데요. 언제 빠따가 터져도 안 이상한 애들이어서 선발도 만만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 경기는 사실 패스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저는.